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딴지마켓 오프라인 장터 사랑의 7시간 10월 26일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장장 7시간 동안 펼쳐지는 푸짐한 시식과 압도적 최저가 그리고 사랑. 행사 후에는 철학박사 강신주와 정준수님의 다설법 강연도 있습니다. 딴지마켓 오프라인 장터 사랑의 7시간 오늘 모실 분은 예은입니다. 그리고 예은이가 오늘 생일이래요. 그래서 예은이 생일이라서 아빠가 편지를 썼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은아,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17년 동안 정말 자랑스러운 딸로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영원히 예은이 아빠로 살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빠가 가장 필요할 때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해. 아직도 4월 16일이라서 미안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매일 쓰러져서 미안해. 모든 게 다 미안해. 안산으로 이사와서 미안해. 단원고등학교에 보내서 미안해. 수학여행 못 가게 할 걸 그러지 못해 미안해. 학교 앞에서 헤어질 때 커다란 과자 상자 못 들어다줘서 미안해. 그때 꼭 안아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할 걸 그러지 못해 미안해. 전화 왔을 때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말하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아빠가 예은이 아빠여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 못난 바보 멍청이 아빠의 딸로 다가와준 예은아, 사랑해. 오늘은 예은이만을 위해 생일 초 18개를 따로 준비했어. 힘껏 불어줄 거지? 예은아, 허락해준다면 예은이 보러 추모공원에 가보려고 해. 다 밝혀내고 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약속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아빠를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이분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가족 대책위 대변인 유경련 씨 모시겠습니다. 아마도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한 유가족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 대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예은이는 찾으셨어요? 예은이가 다시 돌아온 거는 4월 23일 아침 8시 3분. 공식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은이를 확인을 한 것은 그 4월 23일 점심때 직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예, 딱 일주일 걸렸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떠오른 시신들, 비교적 초기에 떠오른 시신들도 사실은 상태가 좀 크게 나눠서 좀 달랐다라는 얘기들 저 들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4월 20일 날, 일요일 있죠? 일요일 날 저녁 때 올라오는 시신이, 참 많았었는데, 그 중에 제가 12구의 시신을 촬영을 했어요. 그때는, 아직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자들이 돌아오면 그 팽목항의 주차장에 있는 부두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오면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보내는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공터에서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시신은 막 올라오는데
저희 가족들이 팽목항하고 체육관에 나눠져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팽목항에 있는 부모님들은 시신이 발견이 되면 팽목항 상황실로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몇 번째, 뭐 인상착의, 입고 있는 옷, 특이사항 이런 걸 쭉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죠. 그걸 보고 우리 애 같다, 우리 가족 같다 이러면 부두에 오는 시간 몇 시, 그럼 그 시간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체육관에 계신 분들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시신을 체육관까지 또 가서 다시 꺼내가지고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가족들이 스스로 마련한 방법이 여기 있는 가족이 사진을 찍어서 체육관에 있는 선생님한테 사진을 보내면 그 사진을 가족들한테 보여줘서 확인을 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걸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저보고 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결정은 했는데 아무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핸드폰 들고 가서 했는데 첫 시신이 나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못 찍겠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경. 근데 하겠다고 했으니 어떡합니까? 체육관에 또 계신 가족들이 또 실망을 할 텐데 그래서 총 12구의 시신을 그 한 타임에 같이 동시에 찍었는데 그 중에 3구의 시신은 바로 가족들이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찍진 않았고요. 9구의 시신을 찍어서 보냈죠. 근데 그때 본 게 다 달라요. 상태가. 어떤 남자애는 온몸이 시퍼렇고 또 어떤 여자아이는 지금 자는 것 같아요. 그냥 자는 것 같다. 예, 그냥 자는 것 같이 멀쩡하고 손상된 데도 없고 불지도 않았고 손끝이 물에 분다든가 이런 흔적도 없고요. 손끝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흰 포에 쌓여져 있고 얼굴만 딱 봤기 때문에 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 아이가 일주일 만에 나왔죠. 깨끗해요. 상처는 살아있을 때 상처인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떠밀려 다니다가 부딪힌 상처인지 모르겠는데 왼쪽 볼이 약간 상처가 생겨서 진물이 조금 흐르는 상태. 손톱보다도 작은 상처가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멀쩡했어요. 불지도 않고. 제 아이니까 이제 손발 다 만져봤죠. 근데 손끝, 발끝만 약간 불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목욕탕 가면 한 30분만 있어도 좀 불잖아요. 우울증을. 그 상태였죠. 다른 데는 다 멀쩡하고. 그래서 시신마다 다 상황이 달랐어요. 생긴 게. 그래서 사실은 그 상태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그때 당시 실제 에어포켓이 존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부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부검은 제가 처음에 얘기를 꺼냈어요. 팽목에 있을 때 그때 지금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와서 회의를 주재를 하는 때였는데 그때가 토요일인가 그랬어요. 그 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얘기를 꺼냈죠. 약속을 하나 해라. 만약에 부검을 원하는 가족이 있으면 부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검할 때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가족이 원하는 부검이나 또는 원하는 사람이 입회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게 이주영 장관이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 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답은 못 준다. 연락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저 알려줬죠. 그랬더니 토요일이었군요. 그게 토요일.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 날 한 점심때쯤 돼가지고 그 비서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관님 바꿔드리겠다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작성을 직접 다 했어요. 워드로 다 작성을 해서 여기 사인을 해라. 그 내용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그 팽목항 가족들 모이는 곳에 게시를 했죠. 그러니까 사인 받고 확인한 거니까 부검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원하는 사람을 입회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은이가 나오면 부검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저희 가족한테도 아직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건데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올라온 아이들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아이는 2, 3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또 어떤 아이는 너무나 멀쩡하고 심지어는 일요일날 새벽에 제가 그 사고 현장 배 위에 있었는데 그때 뭐 바지선도 없었고 모든 배가 다 철수해서 이미 배는 다 가라앉은 상태고 주변에 아무것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지원 나온 그 어선 조명을 밝혀주기 위한 어선이 두 척이 있었는데 거기로 올라갔죠. 또 억지로 우겨가지고 해경이 안 데려다 준다는 거 내가 알아서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 선장 불러서 상황이 이러이런데 여기서 밤을 샐 수 있겠냐. 그래서 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밤을 샜는데 거기서 이제 밤에 밖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바다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한심했는지 안타까웠는지 선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왜 여기 이러고 있냐고. 추운데 들어가서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눈 좀 붙여라. 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야 이분은 바다에서 오래 생활을 했으니까 바다에서 제가 듣기로는 바다에서 가끔 이렇게 시신도 뭐 건져 올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그런다. 있겠죠. 네. 그래서 물어봤죠. 그런 경험이 있으냐 그랬더니 아우 숱하게 많이 봤다고. 그럼 혹시 사진을 보면 언제쯤 죽은 건지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 그렇지만 뭐 대충 한번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9장 사진을 사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쭉 넘기더니 그 중에 한 2명 정도를 찍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얘네는 24시간 안 넘었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주일째 나온 건데. 그때가 4일째였죠. 나흘째. 처음 찍은 아직 사진. 예은이가 나오기 전에. 그때 일요일 날 아침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확신하냐 그랬더니 뭐 확신 내가 어떻게 근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내가 그동안 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얘네들은 하루 안 넘었어 분명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입증을 할 수는 없어요. 입증은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지금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일도 있어요. 아이가 그 사고 나는 아침, 사고 직전에 아이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잖아요. 네. 이제 배에서 마지막이니까 밥 먹고 네. 밖에 나가서 사진 찍고 안에서도 찍고 막 이게 추억을 남긴다고 한 사진들이 많이 이제 살려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 찍은 사진, 그 사진에서 입고 있는 옷과 네. 나왔을 때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심지어는 그 배 안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고 그래서 다 기울어진 배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입고 있던 사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도 예, 있고. 예. 그런 건 저도 많이 봤죠. 예. 예. 거기서 입고 있는 옷하고 나왔을 때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 많이 껴입은 상황이 그래서 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저희 부모들이 추측을 하길래 구명조끼까지 입고 있었는데 왜 옷을 갈아입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 배 안에서 그 옷을 입고 있는지 몰랐죠. 왜냐하면 사진은 나중에 복원이 된 거니까. 네. 시신 나왔을 때는 입고 있는 옷이 있잖아요. 네네. 다 확인했는데 나중에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까 나왔을 때 입고 있는 옷하고 다른 옷인 거예요. 그럼 구명조끼를 입은 이후에 옷을 갈아입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 굉장히 해석이 난해하거든요. 무슨 상황인지. 이게. 그런데 저희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가라앉고 네. 물에 빠지겠죠. 당연히 물이 들어왔으니까. 한동안 살아있었다는 거죠. 또는 물이 다 차 오르기 시작하면서 물 몸에 젖고 춥고 이러니까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거나 뭐, 젖지 않은 옷을 찾아서 입었다든지. 뭐 방 안에 있었으니까 가방 다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게 진짜 에어포켓이 한동안 존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 이야기는 아직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얘기를 안 했죠.
뭐 저희들끼리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건 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배가 가라앉는데 갑자기 구명조끼를 벗고 나 사요수를 입어야지?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예, 그래서 저희 부모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다가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못 하신 것은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이것도 입증할 방법도 물론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제 요거는 저희 대변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증이나 어떤 의혹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의혹거리로 제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진상조사, 진상규명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의혹거리로 제기하고 뭐 사람들 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수많은 의혹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묻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걸 바라지 않고요. 정말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가면서 그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섣불리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에 그렇게 매달린 이유도 사실 그런 거군요. 이런 거를 밝혀내야 하는데. 예, 그 한간에는 뭐 다 밝혀진 거 아니냐. 재판도 하고, 뭐 몇백 명 불러 조사하고, 뭐 150몇 명인가 뭐 처벌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밝혀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밝혀진 거는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사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가족들끼리 그런 것 중에 지금 혹시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더 말씀해 주실 건 없나요? 요새는 말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네. 네. 실제로 부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부검 결과가 조금 충격적입니다. 어땠나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어찌됐건 결과가, 우리가 알던 것과 조금 다른 어떤 그 판단, 물론 이제 부검 결과라는 게 항상 부검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확정져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절대적이지는 예, 않죠. 예. 익사가 아니라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런 판정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럼 그 부모님이 그 부검을 의뢰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시신의 상태가 너무 깨끗해서 나는 꼭 해봐야 예, 되겠다. 그러니까 익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진도에 있을 때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익사가 아닌 경우가 많을 거다. 부모님들 중에는. 예. 그러니까 익사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질식사, 네. 공기가 네, 이제 더 돈 마실 공기가 없어져서. 없어서 그건 에어포켓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외상에 의한 그렇죠. 사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 증언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배가 기울어지면서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고 거기에 깔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었고 있고. 나올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음.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지금 굉장한 어떤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요. 한 번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익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진 부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네, 그런 얘기를 그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부모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실제로 그 진짜냐 누구냐 그랬더니 그건 얘기 못 해주겠다, 대변인이라도. 그러나 우리 반에 있다. 우리 반에 있는 가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할 테니까 그때 얘기를 더 해달라, 이렇게만 얘기했었죠.
그러면 실제로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활동을 시작하면 사실 새로 나올 만한 얘기들이 꽤 많다는 얘기네요. 뭐라고 그럴까요? 증언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증언한 내용들. 특히, 뭐 일부 조금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어디서 증언이 많이 나오냐면, 우리 생존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저희가 좀 공개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안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야기한 거를 보면, 해경이 구조하러 와서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는지를 저희가 증언을 받아놨고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 충격적인 거죠. 뭐냐면 이런 거죠. 처음에 그 탈출하는 아이들이 위에서 뛰어내려서 탈출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네. 배 밑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네. 남자아이들. 뭐 수영을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죠. 그 아이가 겨우 수영해가지고 밖으로 탁 나왔더니 이제 구조하러 온 해경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딱 보면 처 보고서 반응이 나왔네? 뭐 이런 반응. 이게 물론 보기에 따라서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의미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 건데 저희 가족에서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거기서 해경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었느냐. 아니 이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배 밑으로 수영을 해서 목숨 걸고 나왔는데 그 아이를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나왔네? 이건 도대체 물론 그게 법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겠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그때 당시 사고 방식 태도의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구조하러 온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심지어는 네. 또는 이미 그때 모든 걸 다 포기했거나 더 이상 구조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뭐 그렇게 이미 생각을 짐작했거나. 했다거나 이제 구조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배에 그 수많은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나온 사람 몇 명 안 됐거든요. 더더군다나 해경이 만일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 게 아마 화면 보셔서 아실 거예요. P123정이 선수위에 대고 밧줄 묶고 올라가서 선원들 예, 선정하고. 데리고 예. 나오고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근데 보면 그 해경정 P123정 주변에 다른 배가 아무것도 없죠. 예. 가장 먼저 왔다는 얘기죠. 예. 예. 아니 가장 먼저 온 게 아니고 굉장히 늦게 왔죠. 어선들에 비하면 어민들이 타고 온 배에 비하면 굉장히 늦게 온 건데요. 근데 그 화면은 다른 배들이 안 보여요. 다른 배들은 어디가 있었냐면 다 선미에 가 있었죠. 예, 선미가 있었죠. 예, 예. 어선들은 다 선미에 가가지고 네. 애들 다 끌어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P1, 2 선정이 선수로 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이거예요. 선미는 배를 대기가 너무 어렵고 선수가 배를 대기가 편하고 쉬웠기 때문에 안전했기 때문에 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해경정보다 훨씬 열악한 이 어선들은 그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선미로 왜 갔냐는 거예요. 다. 예.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어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 기자들이 그런 취재도 하고 기사도 나왔는데 왜 선미에 가서 했느냐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어민들의 반응은 대부분이 굉장히 황당한 반응을 보여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나? 아니 선미로 가야 사람을 구하니까 글로 가는 거지. 아니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냐? 이런 식의 반응인 왜 거예요. 문으로 갔어? 이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반응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어민들도 이 여객선을 보면 선미로 가야 사람을 구한다는 게 상식이니까 다 글로 그냥 본능적으로 간 건데 인명 구조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해경은 단순히 배를 대기가 쉬웠기 때문에 선수로 갔다. 이런 답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말이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는 대답인 거죠. 그럼 저희도 많이 다뤘습니다. 알고 갔다고 선원을 구하기 위해 갔다라고 저희도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이 있네요. 예, 뭐 굉장히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꿰어놨을 때에는 그 당시의 상황, 정황들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왜 초반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메시지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메시지가 없다더라. 혹은 뭐 특정 시간대 메시지가 왔다 분명히 누군 받았다. 전화도 왔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 얘기 한번 이렇게 가족들끼리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케이스는 많고요. 가장 최근에 발견이 돼서 복원된 핸드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포렌식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때 처음에 초기에 그 해경에서 해주겠다고 비용 다 대서 해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단칼에 잘랐죠. 안 된다.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핸드폰을 복원을 했는데 그 엄마하고 그 4월 15일 아이들은 4월 15일 날 집을 나갔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니 4월 16일 날 아침에 집을 네. 나갔거든요. 학교 가서 수업하고 갔어요. 수업하고 오후에 4시 좀 넘어서 버스 타고 이제 인천으로 간 거거든요. 4월 15일이죠. 그럼 4월 15일이요. 저 4월 네. 15일. 네. 네, 4월 15일 날. 저도 그래서 그때 예은이를 마지막 본 게 학교 데려다 준 게 마지막이었는데. 근데 이 핸드폰을 복원을 해서 결과를 딱 봤는데 4월 15일, 16일 엄마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없어요. 4월 14일은 있나요? 그 전 후건이 있는데 4월 15일, 16일 거만 없어요.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주고받았는데. 예, 주고받았는데. 그러니까 엄마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있죠. 어, 엄마 폰에는 그게 다 남아있어요. 네. 근데 이 아이폰을 복구를 했는데 그 날짜 거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전문가가 해석을 할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그 포렌식을 하기 전에 이미 건져서 그 유가족에게 넘겨지기 전에 누군가 손을 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사고 나고 초기에 며칠 동안에 핸드폰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가족들한테 안 줬어요. 그때는 이제 해경이 다 가져갔고 검찰이 다 가져가 버렸죠.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때 보니까 뭐 영장 같은 거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나오면 무조건 가족들에게 먼저 인도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에도, 가져가서, 그때는 핸드폰이 멀쩡하니까. 네. 그래서 가져가서 뭐 손을 대는 거 아니냐. 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워낙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불신이 극에 달하 있었기 때문에요. 심지어 그때 거기서는 가족들끼리 얼굴도 물론 잘 모르기도 했지만 가족이라고 그래도 서로 가족끼리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다 아니까 괜찮지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도 안 하고 검찰에서 가져갔다고 그러니 그걸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가져가서 먼저 손을 댄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을 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손을 댔다는 게 사전에 먼저 손을 댔다는 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그 핸드폰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나왔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핸드폰이 크게 망가지기 전에 나와서 손을 대가지고 그걸 없애고 그리고 다시 물에 빠뜨려 놓거나 다른 처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나온 상태가 부식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부식이 된 상태에서는 포렌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뭐 어저께 나온 데 가서 해경이 갖고 가서 포렌식을 해서 그 데이터 지우고 다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바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 만일에 이 말이 되려고 그러면 한참 전에 나와서 손 대고 다시 빠뜨리거나 그래서 나중에 발견됐다고 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처치를 해서 했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조금 제가 납득하기 힘든 게
예.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엄마 폰에 남아 있고 네. 뭐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서버에 남아 있고 핸드폰에 있는 것만 지웠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혼자 어떤 네. 가능성이 있을까를 막 추측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정일 특히 4월 16일을 중심으로 그 핸드폰의 기록이 사라진 것 케이스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희가 그걸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희생자들의 휴대폰이 그랬다는 거고 희생자가 아닌 가족들의 폰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예, 그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번에 좀 알았습니다만 이게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밀려서 밀려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밀려서 넘어가면 이 폰에서는 없어지죠. 네.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통화 기록을 떼어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좀 오해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날짜별로 쭉쭉 밀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CCTV 찍으면 앞에 것부터 지워지잖아요. 그런 네. 방식이 아니라 이게 옛날에 건 거라도 지금 오늘 또 걸면 이게 또 이 가까운 데로 또 넘어오잖아요. 네. 기록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중간중간이 빈 결과가 그게 이제 나오고. 문자는 문자대로 네. 지워지기도 하고요. 그런 네. 그런 경우가 아마 좀 대부분이지 않나 싶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고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인데 통화 기록을 띄워보니까 거기도 없더라. 뭐 이런 경우도 한번 얘기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케이스를 다 모아서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군요. 예, 사실 그렇죠. 그게 뭐 사안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몰라도 그런 걸 겪어서 이상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없더라 이런 정도. 그거를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의원께서 한번 자기가 한번 파헤쳐보겠다 네. 해서 그런 자료를 좀 수집을 하신 적이 있고요. 나름 좀 진행을 해보신 것 같은데 아직 뭐 그 결과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쉽지는 않죠. 왜냐면 계속 전화는 쓰고 있고. 네, 그렇죠. 하여튼 그게 명쾌하게 밝혀지진 않았고 좀 이상하다 싶은 케이스들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상조사에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수사권, 기소권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 뭐냐면 결국 조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 의혹이 이게 조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수사까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제 수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뒤에서 딱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이 조사권의 한계라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해서 끝나죠. 예, 그래서 그냥 의혹하고 조사도 못 해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는 결국 의심스러우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심스러우면 다 열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조사를 실질적으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뒷배경. 뭐, 이런 의미도 사실은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변인으로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는데 다시 이제 아빠로 돌아오셔가지고 네. 좀 아까 편지를 보니까 예은이가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할 때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편지에 쓰셨는데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가 상황이 좀 어땠나요? 예니가 조금 다급하고 좀 흥분된 목소리였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안심을 시키려고 괜찮아. 선생님도 있고 구명조끼 입었고 방송도 나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한마디는 지금 해경이 그게 마지막 그 문자 주고받은 내용인데 해경이 도착했어. 구조 순서 기다리고 있어. 거기까지 문자 하셨군요. 예, 거기까지 했어요. 저 엄마 폰에 보니까 10시 15분까지인가? 까지 문자 기록이 주고하는 게 지금 있더라고요. 저하고는 10시 12분인가 10분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늦게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고, 근데 결국 마지막에 해경이 도착을 했고, 나는 구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빨리 갈게. 라고 문자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안심했어요. 그렇죠. 예, 배가 이미 해경이 왔다는데.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이 생중계라고 라이브라고 떠 있고 그런데 해경이 왔다고 그러고 구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구조대원 얘기 잘 듣고 아빠가 지금 데리러 갈게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답이 없죠. 그러니까 해경 얘기만 안 나왔어도 근데 결국 그 해경들이 와서 한 거는 선함nur 구하고 간 거잖아요. 헬기 와서 탑승자들 몇 명 끌어올리는 게 다고 심지어는 배에 내려와서도 진입도 안 하고 그 안에서 그 일반인 생존자 중에 한 분이 아이들 끌어올리고 구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지금 생존 학생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안에서 해경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제가 진도 가서 2시 20분에 4월 16일 2시 20분에 도착을 해서 체육관에 갔는데 그 구조자 명단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네. 1차로 붙고 막 봤는데 예은이 이름이 없어요. 그랬더니 또 없냐 그랬더니 또 명단 들어왔다고 적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또 붙였는데 또 없고. 그 와중에 이제 버스 3대가 들어왔죠. 주로 학생들 위주로 구조된 아이들이 담요 다 뒤집어 쓰고 오돌 떨면서 막 이렇게 질려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역시 예은이가 안 내리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쫓아다녔죠. 우리 예은이 혹시 보는 친구 없느냐. 그러고 다니는데 갑자기 누가 하나가 예은이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봤다는 아이는 말을 못해요. 얼이 빠져 있고. 그래서 그냥 담요 뒤집어 쓰고 머리 감싸고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얘 지금 얘기 못해, 말 못해요. 예은이 봤다면서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얘 뒤에 예은이가 서서 구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은이는 살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차이였네요. 아니 뭐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인지 뭐 한두 사람 건넌지 어쨌든 얘 바로 뒤쪽에 있었으니까 야 예은이도 살았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 얘도 나왔으니까 예은이도 나왔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은이를 찾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위치를 들었기 때문에. 예,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일주일 뒤에 나오고 나서 잠수사 통해서 예은이는 어디서 발견을 했나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그 위치에서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이 이제 다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나. 마지막 순간에 구조를 바로 코앞에 두고서 그리고 급격하게 배가 넘어가면서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니까 그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면 그냥 넘어갈 텐데 그 상황이 추측이 되고 상상이 충분히 되니까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막 부풀어 있고 살았다고 확신을 했다가 그게 갑자기 꺼지는 그 순간 예은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유가족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언론을 통해서는. 유가족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뭡니까?
저희 입으로 억울한 걸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금기시하고 있거든요. 대변인이시니까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 뭐 대변인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럼 가장 힘들어할 때가 그런데 언제입니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억울한 거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밤새야죠. 정말 밤새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특례 입학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오해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냐면 아니 대학 갈 아이가 죽었다고요. 우린 대학 보낼 아이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우리가 특례 입학을 요구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먹히는지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대학교가 있나요? 그게 이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상, 배상 이런 거 얘기 나오죠, 그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안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뭐 공단지역, 노동자, 뭐 근로자, 뭐 이런 거 맞벌이 그러면 엄마들 공장 나가고 뭐 그런 분들 당연히 있죠. 공단 지역이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앞에서 그 거금이 들어오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예은이가 떠나고 나서 우리 집 살림살이는 흑자입니다. 예은이 교육비 안 들어가잖아요. 예은이가 돈 벌어다 주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안에 주 수입원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으로서 교육비 쓰고 교통비 쓰고 돈을 쓰던 아이잖아요. 예은이한테만 제가 대충 보니까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달에 예은이한테만 한 15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 안 쓰잖아요. 그럼 돈이 남아 돈 되니까요? 돈이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는 생활 재난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회사 못 나가고 이래서 뭐 수입이 줄어가지고 당연히 힘드신 분들 많이 있죠. 당연히 힘드신 분 많이 있고요. 이 와중에 배상 보상을 만일에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대출을 왜 받습니까? 많은 분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계시고요. 잘 아시지만 유민이 아빠 잘 알려졌죠. 유민이 아빠 아산에서 혼자 있으면서 회사 다니고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이 일 난 이후에 안산에서 차 끌고 올라와서 그 단식 들어가기 전까지 차에서 주무시면서 살았어요. 분향소에 차 승용차 대놓고 거기서 잠자고 먹고 자고. 그럼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대출 받았거든요. 주변에서 가족들이 그랬어요. 야, 그러지 말고 힘드니까 우리 가족들이 돈 모아서 어디 저기 월세방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방에서 먹고 자고 해야지. 그것도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싫다. 그리고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대출 받은 걸로 경비 쓰고 하셨단 말이에요. 배상 보상을 받았으면 왜 대출을 받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일이기 때문에 이걸 밝히지 않고서는 돈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돌면은 많이 억울하죠. 그러면 거꾸로 가장 힘이 날 때는 언제입니까? 저희가 별로 해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 국민들이. 물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힘이 나실 때는 언제예요? 그런 준비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힘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이런 순간들은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 힘이 막 새로 생겨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나마 좀 있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해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그때는 조금 덜 외롭죠. 좀 덜 외로운 정도 그 정도고요.
심지어는 좀 스스럼 없이 막 대해주시는 분들이 더 고마울 때가 많아요. 와서 막 유가족 대우, 유별나게 유가족 대우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저희는 사실은 다들 유가족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저희도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유가족이란 말 자체가 싫으니까 사실은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유별나게 유가족 대우를 해주시는 분들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건 아는데 좀 불편할 때가 많고 그게 아니라 진짜 스스럼 없이 막 대해주시면 그때가 오히려 더 편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제가 잘하는데.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거. 네, 오늘 뭐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오늘이 예은이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살아 있었다면 가족들이랑 함께 생일 파티를 했을 수 있는 날인데 안타깝게도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예은이가 좀 어떤 딸이었고 그동안 예은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리고 이 방송을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봅니다. 그분들에게만이라도 해주고 싶으신 말이나 꼭 해야 되겠다는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예은이 얘기를 직접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네. 저희 가족들 상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 상태가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애 장례식을 치를 때 주변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셔서 힘내라, 기운 내라, 이겨내야지. 이렇게 막 응원을 해주셨는데, 장례식 때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오셔서 많은 그런 격려를 해주셨어요. 이겨내야지, 이겨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도저히 못 이겨낼 것 같은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이걸 견뎌내지? 어떻게 이걸 내가 이겨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견뎌낼 자신은 없습니다. 나는. 이겨낼 자신은 더더욱 없고. 단지 원하는 게 있다면 예인이가 없는 나를 또 예인이가 없는 이 생활에 좀 적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적응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적응도 안 돼요. 좀 지나가면 조금 무뎌질 것 같았는데 안 돼요, 그게. 정말 안 돼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요. 처음에 한두 달 동안은 정말 안 울었거든요. 정말 안 울었어요. 그런데 한 4개월, 5개월 넘어가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운전하다가 울음 터지고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드는데 울음 터지고 샤워하려고 수도꼭지 트는데 울음 터지고 그냥 제어가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울음이 터질지 나도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가족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반별로 돌아가면서 매일 밤마다 돌아가면서 당직을 씁니다. 분향소에서. 그럼 그때마다 꼭 시간 되면 꼭 가서 같이 소주 한잔 하실 때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도 같이 듣고. 왜냐면 이제 저도 같은 유가족 아빠지만 또 대변인이라는 임원을 맡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 하면서 느끼는 게 똑같아요, 나하고 다들. 그래서 지금 사실 가족들은 한계 상황입니다. 이 육체의 건강에 있어서 사실은 한계 상황이고요. 특히 심리적으로는 정말 한계 상황에 왔어요, 이미.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이 또는 내가 무엇을 이 순간에 어떻게 할지를 아무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와중에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스스로 억누르고 하면서 왔단 말이죠. 이것도 지금 사실 한계 상황이 왔어요.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많이. 뭐 예은이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예은이의 예자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말하기가 힘이 들어요.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 가족들한테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텨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포기하지 않죠. 아니, 포기를 못하죠. 왜 못하냐면 포기하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하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나이 들어 죽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후자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야, 만일 진상규명 돼가지고 다 되면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뭐 하지?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막 해야 된다고 그러고서 막 울고 싶어도 참고 힘들어도 맨날 여기 다니고 이거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할 일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방송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뭐 죽으면 되지, 뭐 가면 되지. 그렇게 하고 떳떳하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포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걸 다 아니까.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믿으셔도 되고요. 저희들한테만 포기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분들,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버텨주십시오.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우리 예은이 친구들, 모든 희생자들이 지금 남겨져 있는 우리들한테 준 명령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 반드시 나올 거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거기서 자유로운 분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대기업 브랜드 PC는 비싸고 조립 PC는 AS가 불안하고. 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 친절한 상담, 확실한 AS까지. 지난 1년간 딴지 마켓에서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컴퓨터 조립업체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이 조립하고 딴지마켓이 보증합니다. 컴스테이션. 네, 오늘 PPL은 이거예요. 빅그린 투쓰리 샴푸. 진짜 끈질기네요, 정말. 네. PPL만 6번째. 이거죠, 이거. 23일만 쓰면 어쩌고저쩌고 그 샴푸죠. 네. 네. 판매 1주년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추가 5% 할인을 단행한다.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주일만. 오늘 녹화가 너무 길어서 힘이 빠졌어. 보통 제가 이걸 보면 24일 만에 진짜 효과가 있냐. 네, 물어보는데. 꼭 물어보는데 오늘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힘이 없었어. 있겠지 뭐. 있으니까 1년 동안 팔고 있겠지. 네. 자, 어쨌든 끈질긴 이 점 인정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끈질기게 PPL 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근데 왜 하필 23일이죠? 제 생일이 10월 23일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46에 24, 47에 28, 4주면 28일이고, 3주 만에 결론 난다면 21일인데, 왜 23일이지?
다양한 실험을 해본 결과 네. 제 판단에 23일을 딱 썼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23일 아닐까요? 그만하시죠 이제. 네. PPL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있어요. PPL. 사랑의 7시간. 10월 26일 벙커1에서 10월 26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까지 딴지마켓 오프라인 장터 행사가 열립니다. 온라인 마켓가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획. 판매 제품 시식, 시연, 만난 아메리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PPL이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어. 네. 요즘 세계 프레젠테이션의 대세는 공유 협동이라는 모토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인 프레지라고 하는데요. 김준숙님 아시나요? 프레지요. 여기 책 있네요. 프레지. 아, 네, 프레지. 아세요? 파워포인트처럼 프레젠테이션 네. 하는 프로그램. 아, 네. 저걸로 저희가 국민참여재판 때 썼어요. 아, 그랬나요? 저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써봐서 아는데. 네. 정말 다이나믹한 3D PT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 4,500만 명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활용법을 쓴 서적? 네, 서적이죠. 음. 그중 세계 30여 명뿐인 프레지사 공인 전문가인 레터릭 쇼가 프레지 완전 활용법을 펴냈다고 하는데요. 이 책으로 꼭 프레지를 활용해 보십시오. 파파이스에 제작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왜 마인드맵 있잖아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써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정리할 때 막 가지치면서 막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를 돕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게 1, 2, 3 순서대로 나지 않잖아요. 산발적으로 막 나잖아요. 가지치기 하듯이. 그 가지치기 하는 생각을 잘 정리해 주도록 하는 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기법을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에요. 보통은 파워포인트 한 장 한 장 한 장 넘기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듯이 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PT는 프레지로 하는 겁니까? 싫어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오늘 김지혁 감독 모시겠습니다. 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초스피디하게 네. 핵심만, 왜냐면 이미 기본적인 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배가 그동안 발표된 것과 다르게 최소한 2번 정도는 급격한, 우리가 지그재그로 표현했던 변침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까지 발표했던 AIS 정보들이 우리가 의심하는 변침의 구간에서 이상하게 속도가 안 맞다든가, 뭐 있을 수 없는 속도를 낸다든가, 그래서 이 AIS 정보가 이게 혹시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파왔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제가 누락 구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초. 예. 요즘 보니까 지금 새로 복구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해군 레이더 영상이 등장하고요. 네, 오늘 한겨레 그러면서, 신문에 나온 얘기죠. 네. 네, 너무 신기해요. 오늘 하실 내용은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얼마 전에 진도 VTS를 관리하던 업체가 의뢰를 받아서 그 진도 VTS가 가지고 있던 레이더 영상을 분석을 해서 29초간, 사라졌다고 하는 29초간을 되살려냈다. 라고 하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 사라졌던 구간에.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9초 사이에 10개 점이 든가요? 네, 언론 보도로는 10개가 네. 발견됐다. 10개의 점들을, 항적들을 복구해낸 거예요. 그동안은 AS가 29초 동안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정부가. 그런데 최근에 유가족의 의뢰를 받아서 그걸 복구했다고 하는, 해양 18원도 그걸 의뢰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여하간 의뢰받아 그 업체가 복구한 29초간의 레이더 영상을 통한 항적이 존재해요. 10개. 그죠? 예. 근데 그 항적을 다시 그게 맞는지 보겠다는 거. 예. 그죠? 네, 저도 입수했기 때문에 네, 자.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29초 동안도 있다고 하는 그 항적은 맞는 건가를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네. 이야기가 뭡니까? 아, 이건 지금 저희 PD님이 저번 방송에 대해 갖고 꼼꼼하시다 보니까 뭘 부탁드렸냐면, 저번 방송에 수치 2개가 잘못 오타가 났다. 그러면서 저 노란 박스에 있는 이걸 계산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16.9노트가 맞고 16.8노트.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시간 수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 노란 박스에 있는 두 수치가 오타가 났다. 그래서 오케이. 지금 정정 드린다. 이건 지난 방송에서 네. 요 두 가지 속도는 결정적인 건 아니었는데, 예. 사이드 속도였는데, 어쨌든 그 수치가 요게 맞다라고 예. 정정하는 거고요. 예. 자, 예.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예. 울지 마라 좌표 데이터 3개. 예. 예. 자, 그동안 계속 나왔던 이거를 4월 21일 날 항적을 발표했고, 누락구간은 36초라고 했다. 예. 그죠? 4월 20일요. 예. 그래서 4월 21일에 해경에서 해명 해명 자료를 자료에서 냈다. 누락 구간에 그 데이터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이 예, 바로 이 지점이고요. 누락 구간 중에서 이 지점. 이 얘기는 뭐냐면 예. 4월 21일 날 36초간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예. 해경이 냈던 자료 중에 그 36초간 요 부분의 자료는 있더라. 예, 네. 그러니까 좀 상충하는 거죠. 네. 같은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YTN 보도가 나오는데 특보가 나오면서 YTN 보도는 항적 중 한번 다뤘죠. 예. 사라짐 36초 중에 뒷부분 8초를 복원했는데 예. 뒷부분 8초에 의하면 갑자기 배가 확 꺾였다. 예, 1초에 10도. 네. 하면서 그럼 8초간의 이 복원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오늘 메인 주제인 누락 구간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 전에 그 누락 구간에 데이터가 존재했었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월 25일 날 YTN의 보도 내용은 뭐냐면 36초가 그때까지는 살아났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예. 뒷부분 8초를 다른 배인 두 패밀리를 통해서 뒷부분 8초를 복원했고 예. 그 두 패밀리에 복원된 뒷부분 항적을 보니 1초 만에 10도가 돌아갔더라. 예. 그래서 이 보도가 난 다음부터는 배가 1초 만에 10도가 확 돌아갔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때 보도됐던 두 패밀리의 그 VDR 영상, 이 영상을 보고 감독님이 뭘 찾아낸 거예요. 뭘 찾아냈냐? 예. 일단 핵심 내용은 그 보도를 통해서 140도로 직진하다 150도로 급편침했다. 이게 1초 만에 10도가 확 돌아갔다. 확 돌았다. 이게 메시지가 전달됐고요. 그리고 이 같은 날 나왔던 4일 전에 나왔던 해경 해명 자료 데이터와 다른 새 데이터가 하나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로 인해 4일 전 해경 발표된 그 누락 구간의 데이터가 좀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걸 하시고요. 그다음 어쨌든 당시 YTN 보도의 핵심은 1초 만에 10도가 돌았다는 거예요. 배가 확 돌았네? 이런 거였는데 예. 이 보도 그때 전달하고자 하는 보도 핵심과 상관없는 다른 내용을 발견했다. 예. 어떻게 발견했느냐? 아주 흥미로운 게 그 보도 내용 중에 저 칸에 보면 RNG라고 나오거든요. 선박간 거리. 이 두 패밀리가 여기 영상을 보시면 가운데 두 패밀리 호가 있거든요. 이게 두 패밀리. 네. 이건 두 패밀리에서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두 패밀리인 거고요. 그렇죠. 자기가 두 패밀리.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변 선박들의 AS 데이터를 수신해 갖고 자기가 중심에서 그 데이터들을 받으면서 그걸 저장한 데이터입니다. 그 일부가 YTN을 통해서 공개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때 보시면 보면은 예. RNG라는 게 그거예요. 중심에서 두 패밀리가 있고요. 세월호는 저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간의 거리 이게 표출되는 거예요. 요 거리가 예. 요게 표시된다는 거죠. 예. 해리 기준으로. 예, 4.72 해리. 그러니까 이 YTN이 보도될 때 요 장면에 요 수치에 대해서 신경 쓴 사람은 없었겠지만 감독님이 이제 다른 이 자료를 보다가 요 수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네. 변해요. 이 8초간. 변해요. 그 8초간이라면서 자료를 쭉 보여주는데 예. 요 두 패밀리로부터 세월호 간의 거리가 변한다는 거죠. 예, 수치가. 두 배 사이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어. 이걸 말씀드리는데 8초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 좌표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좌표가 등장했는데 그 좌표가 계속 8초간 찍혀 있어요. 계속 그 데이터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자리에 세월호는 있는 좌표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두 패밀리가 계속 14.5노트로 저 반대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는 이쪽 진행 방향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두 패밀리 이쪽 진행 방향으로 있는 것인데 예. 이 두 사이의 배 거리가 계속 8초간 나오더라. 예, 네,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세월호 좌표가 들어오고서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8초간 계속
똑같은 위도와 경도가 고정돼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두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 거리는 당연하지만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이 움직이면 이 사람의 속력에 의해서 거리가 벌어지죠. 벌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걸 생각하시고 그다음은 그다음은 보시면 이 RNG 거리에 대해서 짧게 상식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뉴스타파에도 보도됐던 영상인데요. RNG는 자기 AIS 좌표 몇 초에 자기가 계속 갱신된 좌표와 상대방이 같은 시간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는 간격이 틀리잖아요. 네. 6초에 한 번씩 주기도 하고 빨리 달리거나 변침하면 2초에 한 번씩 주거든요. 네. 그걸 받아서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장한다. 이것만 아시면 그러니까 두 패밀리 여기가 이제 두 패밀리 위치인데 예. 요 세월호의 AI 정보와 예. 두 패밀리의 AI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 그 AI 정보를 비교해서 서로의 거리를 계산해서 예. 그걸 RNG로 표현한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저장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상대 선박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데이터를 계속 안 주면 자기는 갱신하면서 이 정지된 좌표에 의해서 계속 데이터를 계산해요. 네. 뭐 어쨌든 기준이 이거네요. 자기 AIS와 상대 AIS가 있어야 비교해서 그렇죠. 그 거리가 나오니까 각각 위치가 나오니까 시간과 네. 비교한다. 네. 어느 쪽이라도 쓰면 둘 다 쓰면은 거리는 변하지 않고 그렇죠. 한쪽만 쓰면 한쪽 속도만큼 빨라질 것이고 그렇죠. 둘 다 움직이면 두 배의 속도를 더한 것만큼 멀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네.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제가 체크했는데요. 5초, 6초, 8초경에 4.72L, 4.73L, 4.74L로 1초간 0.01L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2초간 4.74L가 증가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다음에 되게 쉽게 설명할 텐데. 자,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은 그 8초 동안 정지했다고 그랬었는데 예. 세월호는 예. 그죠? 그런데 거리는 벌어지고 있었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세월호는 멈춰 있고 두 패밀리는 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14.5노트로. 예. 예. 네. 그런데 훨씬 많이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멈춰 있었다면 그 벌어질 수 있는 거리가 두의 속도만큼은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두가 갈 수 있는 거리만큼. 그 두가 당시 달렸다고 하는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멀리 벌어지고 있더라. 그 얘기는 세월호로부터 AIS 데이터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네. 세월호로부터 AI 정보를 계속 받아야 네. 그죠? 계속 받아야 비교해서 거리를 측정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어나죠. 저 화면에서는 세월호의 AIS가 정지됐다고 말했지만 네. 실제로 세월호의 AI 정보는 계속 오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계속 해리가 바뀌는 그렇죠. 서로의 거리가 계속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AI 그렇죠. 정보를 계속 받아가지고 5초 때, 6초 때, 8초 때 AI 정보를 세월호로부터 받아야 두 AI 정보의 거리를 비교해서 거리를 표시할 텐데 지금 이 거리가 벌어지는 속도는 두 패밀리만 움직여가지고는 벌어질 수 없는 속도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감독님의 얘기는 저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그러니까 세월호로부터 AI 정보를 못 받은 것처럼 나왔지만 거리가 벌어지는 속도로 봤을 때는 당시 세월호로부터 AI 정보를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케이.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거리는 늘어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그 좌표가 고정돼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네요. 이건 너무 예리하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의 주장은 세월호 정보가 그 사이에도 들어오고 있었는데 표시 안 한 거 아니냐. 새 안 위도 들어오는 경보가 것처럼.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거리가 늘지. 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세월호는 정지된 것처럼 화면에는 표시되어 화면에는 표시돼 있다. 계속 저기에 고정돼 있다고 말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리는 팍팍 늘어나. 네. 그러면 어디선가 지금 AIS 데이터가 새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누락 구간에서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누락 구간이었다. 예. 49분 5초는 누락 구간이에요. 정부는 48분 44, 그 당시 37초 이후로는 데이터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49분 13초까지. 한 30 몇 초간. 근데 그 안에 지금 두 패밀리 안으로 AIS 데이터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이걸 그래프는 복잡하시니까 제가 쉽게 오른쪽 면만 보시면 됩니다. 8시 49분 5초에 YTN에서 보여준 그 영상에 보면 이게 기준점이에요. 처음 4.72 헬이거든요. 여기서 1초가 지나니까 어떻게 되면
0.01 헬이 늘어서 4.73 헬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2초 후에는 4.74 헬이가 돼요. 이걸 보면 늘어난 거리에서 시간을 빼면 속력이 나오잖아요. 네. 그 속력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1초간 36노트로 항해한 거리가 증가해 있는 거예요. 아, 두 패밀리가 1초간 36노트로 두배 가야지. 사이에 거리가 36노트의 속력으로 가야 될 거리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패밀리만 움직인 게 아니었다. 그렇죠. 두 패밀리 혼자로는 36노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14.5노트의 속력과 그 거리만큼만 벌어져야죠. 세월호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양쪽의 속력이 합산된 거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움직이면서 AIS를 적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거리를 서로 비교해서 거리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AIS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AIS 정보가 누락 구간에서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디스플레이는 안 변했지만 좌표는 네. 이상하게. 네. 그러면서 하나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2초 후에 49분 8초 후에 다시 0.01 해리가 느는데 그 속력을 그 거리만큼 늘어난 속력을 2초로 나눠보면 18노트가 나와요. 두 패밀리는 14.5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18노트가 늘었다는 건 두의 속력이 아니에요. 네. 두가 늘은 게 아니라 세월호 AIS 두 번째 데이터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때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네요. 적어도. 아, 이게 약간 그 소수점을 자르다 보니까 4.73 요 뒤까지 있으면 정확한 속력이 나오는데 반올림 같은 게 있어요. 어쨌든 예. 이 두가 14노트였다면 이 상태에서는 세월호 그러면 45노트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18노트로 움직인 건 두가 지금 갱신을 안 하고 있고 세월호 데이터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월호가 18노트로 그렇죠. 움직였다는 예. 얘기가 되는 거네. 예. 자기는 아하. 갱신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49분 5초에는 양쪽 4.72로 고정돼 있다가 49분 6초에는 양쪽이 한꺼번에 딱 움직이면서 그때는 둘 다 AIS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자기도 갱신하고 세월호가 들어오니까 계산해보니까 36노트 그만큼의 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2초 후에는 두가 갱신을 안 하고 있고 세월호 데이터가 딱 들어온 거예요. 딱 계산하니까 18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네요. YTN은 8초 동안 세월호가 AIS 정보를 보내지 않은 것처럼. 네. 그죠? 그렇죠. 좌표상에는 얘기했는데 그렇게 좌표상에서는. 나오고. 좌표가 고정돼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좌표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얘기는 배가 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AIS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 네. 8초 동안.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AIS 정보가 들어와야 거리를 비교할 테니까, 비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8초 동안 변하지 않은 AIS 정보를 기준으로 거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벌어진 거리는 세월호로부터 계속 AIS를 받아서 비교해서 거리를 낸 것처럼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AIS 정보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지. 네. 핵심은. 여기서 확인된 건 적어도 두 개의 정보가 틀림없이 두 패밀리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왔고 그걸 아하. 저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서 거리가 나왔겠죠. 네.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데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4월 20일 날에 그 해경 해명 자료에 있던 그 누락 구간의 데이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두 패밀리 VDR에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두 개 들어왔거든요. 누락 구간의 데이터, AIS 데이터가. 그렇지만 정부는 이 VDR을 갖다 입수했어요. 그리고 분석했어요. 그럼 기사로도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상하게 지금까지 그 AIS 데이터가 없다고 했죠. 여태까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얘기의 핵심은 29초 동안 AIS 데이터가 최소 두 개는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패밀리가 잡았다는 거예요. 세월호가 AIS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두가 그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 29초 사이에 레이더가 복구됐다 하는 데이터 얘기를 할 텐데 이 앞에까지 얘기는 총 3개의 데이터를 얘기했죠. 네. 두 패밀리를 통해서 알게 된 2개의 데이터. 계점. 그리고 맨 앞쪽에 진도 BT에서 나왔던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점 하나. 네. 해경 해명 자료에서 나왔던 점 하나. 이렇게 합쳐서 총 3개의 점을 발표와 상관없이 감독님이 알게 된 거예요. 총 3개의 점을. 예. 그리고 그 3개의 점을 이번에 복구됐다고 하는 레이더 데이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3개 중에 두 패밀리의 점들은 이 10개 안에 있어요? 두 패밀리요? 네.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견한 감독님이 사실 이 점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2회 때인가. 네. 그 점이 하나 있다 분명히
없었던 세월호 29초 구간 내에 점 하나를 얘기했거든요. 그 점은 여기에 있어요? 아,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 여기는 없어요? 예, 여기에는 없어요. 그걸 어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10개 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네. 10개 점이 있는데, 제가 입수해갖고, 이 좌표들을 레에 대해서 쭉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좌표들이 나왔는데, 일단 누락 구간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누락 구간 안에서 12개의 좌표들이 발견됐어요. 이번에 진도 BTS를 관리하는 업체가 의뢰를 받아서 10개를 복구했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네.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은 똑같은 자료를 통해서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몇 개를 더 발견하신 겁니까? 누락 구간 안에서는 12개를 발견한 겁니다. 그 2개를 더 발견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그 2개가 어떤 점이냐? 예, 요거네. 예. 2점입니다. 2점이 지금, 요 점과 요 점. 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예, 이번에 업체를 통해서, 예. 이 의뢰받은 업체, 진도 BTS 관련된 업체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는 10개인데, 감독님은 2개가 더 있더라.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더니, 예. 근데 이 2개는, 그 2개가 각각 요거다, 요 위치가. 예. 거기가 왠지 비어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어요. 네.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사이에 너무 멀었죠. 처음 발표된 게. 처음 예. 발표된 게 네, 처음으로 가죠. 이거예요, 이게. 저 사이가 하나 비잖아요. 네. 여기도 좀 멀고, 있었어요. 여기도 좀 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감독님이 분석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요 2개 있더라. 좌표가 있었어요. 똑같은 데이터에. 근데 이 2점은 발표 안 했다는 거죠. 예.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2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네, 그 다음 설명드리죠. 네? 일단 그 언론에서, 나왔군. 언론에서 공개된 걸 보면 이 핵심 내용이 4초에 11도 급편치입니다. YTN에서 이게, 이번에 네. 나왔던. 예, 이번 언론에서 나왔던데 사실 이제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또 부각돼서 얘기했던 게 옛날 YTN하고 비슷한데 4초에 11도 급편치입니다. 그래서 선장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뭐냐면요, 예,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그렇죠. 요 구간이 8시 49분에서 13초. 13초, 4초간이거든요. 예, 4초. 요 점에서 요 점까지가 4초예요. 네, 그런데 이 각도가 11도라는 거예요. 네, 네. 4초 만에 11도를 획 돌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러면서 요 점은 뺐다는 거예요. 네, 감독님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중간에 왜 안 왔냐. 그래서 그 다음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표된 건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하나 빠져 있고 저 위에 또 하나 빠져 있고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이거 여기서 COG COG 134.8도부터 145.8도 11도를 변했다. 네, 4초간. 네, 4초간. 그래서 급변침 역시 그 구간에서 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감독님이 초자연적인 속도의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요 두 구간의 속도를 구하셨군요. 그러면 또. 예, 당연하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요건 저 노란 테두리는 제가 일부러 이해를 도우려고 저 소실된 점을 찍은 거고요. 없는 상태에서 저 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거리를 재보면 92.2m가 나와요. 이때 4초간 이동했다고 하면 너무 간단하죠. 44.8노트 나옵니다. 세월호는 21노트가 최고 속력이잖아요. 이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기존 언론 보도에서는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오지 않고 다만 급변침을 몇 도만 틀었는지만 나왔는데 그렇죠. 감독님께서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 44.8노트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가 또 나오더라. 나왔네. 지난 시간처럼. 패턴이 똑같아요. 그리고 위쪽 누락된 구간에서도 제가 속력을 재봤더니 거리가 4초간 44.84m를 이동하면서 또다시 17.4노트로 달리는 세월호가 21.8노트로 달렸다는 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저번 시간에 제가 파파이스 나와서 했던 얘기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네. 상기시켜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사라진 구간, 사라졌다기보다는 찍히지 않은 구간. 그때 보면 이렇게 늘어나 있고 그러면서 네. 초광속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고 또 두 번째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넓은 구간을 이동했는데 그 끝점이 꼭 속도가 자기는 92m를 이렇게 달려와 오고도 나는 17.1노트로 달렸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비밀이 풀린 거예요. 그 방식인데 어떻게 하냐면 있었던 데이터를
시간가 누락된다.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그 다음에 시간이 말도 안 되는 시간이 할당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 시간 자체가 틀렸다는. 그러니까 감독님 이야기는 이런 거네요. 요 마지막에 그 4초 만에 11도가 꺾였다고 하는 이 구간. 예. 그래서 우리는 4초에 11도나 꺾였어? 라고 받아들이고 말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요 4초간의 거리를 재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속도가 나왔고 예. 또 실제로 같은 분석을 해봤더니 점이 하나 더 있었어야 마땅하니까 여기 있는 속도가 틀렸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찍혀 있는 시간이 틀렸거나 예. 그렇다는 얘기네요. 사실 이게 안 보인다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번 시간에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 점들이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가 이상하게 이 지점쯤 물리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그게 가질 못하고 아니 더 가갖고 2배 이상 확 벌어진 네. 데이터들 확 줄어들거나 네. 확 늘어났었죠. 확 늘어나는 일 네. 보셨잖아요. 그때 보면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광속이 나왔는데 얘는 그렇게 달린 애가 나는 17.1노트로 달렸어 라고 표기돼서 그게 이상하다고 제가 제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현상이 왜 만들어졌냐에 대한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데이터가 첫 번째 스텝 누락되고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좌표에 둘 사이의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설정만 되면 얘는 17.1노트를 달리고도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는 현상이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는 이 패턴이 발견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감독님 말씀은 이제 문제가 되는 구간에서 원래 있었던 점을 누락시키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요 둘 사이의 시간을 이게 정확하게 8시 49분 9초, 8시 49분 13초인지 그렇게 찍혀 있는데 네. 그 시간만 조절해 버리면 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트는 것처럼 보이지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감독님 이야기는 한번 찍힌 위치 사이에 거리를 재봤더니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나왔으니 예. 더군다나 이번에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했더니 중간에 점이 더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시간도 의심스럽고 그죠? 그렇죠. 저 시간이 더 이상한 거죠. 요 시간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무조건 아니죠. 9초일 수가 없죠. 이건 이상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 시간에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있어야 될 자리에 점이 빠지고 좌표가 빠지고 시간 설정이 말도 안 되게 설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시간을 조작했다는 거네요. 감독님 이야기는. 그렇죠. 이게 정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 발견한 두 점에는 시간이 표시가 돼 있나요? 데이터에? 시간이 그냥 보면 데이터를 갖고 시간이 툭툭툭툭 나와요. 네. 그런데 사실 그 레이더 영상에 이게 돌아가는 시간하고 이번에 어떻게 해갖고 업체가 낸 시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들이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10개를 발견했는데 감독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2개를 더 발견했다. 그런데 10개를 발견한 것 중에 마지막 지금 논란이 소위 4초 동안 11도가 돌아갔다는 구간, 그 구간의 속도를 재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속도가 나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점도 하나 뺐다. 그렇다는 얘기는 4초 만에 이만큼 갔을 리가 없으니까 이런 속도로.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시간이 믿을 수가 없다. 시간 차이가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졌다.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뭡니까? 왜 그렇게 했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자,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이번에 이번에 복구됐다고 하는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이 복구됐고 이게 방송 화면인데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속도가 너무 이상하다. 아까 그 미시적 구간에서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툭툭 찍어봤어요. 평균 속도. 이거는 그러면 이 점들 사이의 거리, 속도 이런 게 나온 표예요, 이게? 예. 오케이. 네. 이게 이제 제출된 건데 업체가 이제 작성했으라고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점 사이에 뭐 이런 게 이상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표를 갖고서 평균적으로 넓은 시간을 잡아서 속력이 이상하지 않나를 갖다 검증해 봤어요. 근데 역시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구됐다고 하는 이번에 복구됐다고 하는 점들의 위치, 속도, 네. 이런 시간, 시간, 좌표,
표를 쭉 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요 사이 이런 식으로 다 속도를 내보신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큰 구간을 잡아갖고 제가 이렇게 72초, 31초.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의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좌표가는 편차에서 뭐 레이더도 그렇고 GPS도 그렇고 편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속도가 좀 올라가나 내려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맞으면 평균 속력이 여기서부터 나와. 여기까지 속도는 전체가 맞지 않냐. 그렇게 이의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부러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 큰 구간으로 일부러 하셨군요. 그래서 그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그럼 크게 잡아보자. 1분간. 평균 속력 진짜 맞는지 1분간. 그러니까 역시 17.5노트에서 72초 동안 16.5노트로 속력 떨어졌다 그러는데 평균 속력 18.3노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 밑에도 보면 32초 동안을 봐도 17.5노트에 17.1노트 떨어졌다 하는데 20.5노트로 달립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업체를 통해서 분석해서 레이더 영상이라고 내놓은 것도 예. 그걸 구간별로 툭툭툭툭 잘라가지고 그러면 예. 맞나 보자 했더니 구간별로 속도가 안 맞다는 거네요 지금. 예,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래요. AIS 데이터 분석하면서 이게 이상하다 좌표들 광속 나오고 하고 막 시간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패턴이 이번 레이더 영상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AIS는 AIS가 부정확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럼 그보다 훨씬 정확한 레이더 영상을 분석했는데도 지금 감독님 이야기로 구간을 툭툭 자르거나 뭐 좁히거나 넓히거나 상관없이 발표된 레이더의 자료도 속도가 안 맞다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속도가 나오거나 거기 나온 속도도 훨씬 빠르게 나오거나 오늘 발견하는 건 이거네요. 이 29초 사이에 10개의 점이 있다고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감독님은 그 사이에 3개의 AIS가 있었다. 3개가. 그리고 29초 동안 AIS는 꺼져 있다는 게 일관된 정보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AIS가 꺼지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배와 배 사이에 걸어지는 속도 거리를 가지고 감독님 찾아냈어요. 2개 AIS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제 업체가 복원해서 내놨다고 하는 정보의 의뢰를 받았건 유가족의 의뢰를 받았던 진도 VTS를 관리하던 업체가 직접 내놓은 자료거든요. 그 자료에 10개의 점이라고 나왔는데 그 10개의 점에서 사실은 2개의 점이 없고 감독님 찾아보니까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2개의 점이 없고 그리고 10개의 점에 급변침했다고 말했던 마지막 2점 사이 속도를 재봤더니 또 안 맞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안 맞아서 나머지 구간들도 이렇게 묶거나 저렇게 묶거나 넓게 잡거나 좁게 잡거나 해서 해봐도 거기에 나와 있는 속도하고 이동 속도가 안 맞더라. 예. 그러므로 감독님 얘기는 그 이전에 정부가 내놓은 AIS 데이터나 예. 지금 진도 BTS를 관리하던 업체가 내놓은 이 레이더 데이터나 예. 이상한 거는 왜 일반이라는 거지. 그리고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건가요? 참 이거 어떤 데이터도 믿을 수 저는 없는 요즘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진짜 시간은 이제 못 믿겠어요. 시간을 아무것도 못 믿겠어요. 그냥 요즘은 저는 좌표만 믿고 그 시간의 간격 이런 것을 갖다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체크하지 정말 시간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혼란스러워져요. 세월호 관련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의 시간, 속도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42노트로 달리는 시간을 어떻게 믿어요? 맨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27일 검찰의 선언들에 대해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11월 10일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이 없고 사고 원인에 보건소가 없는 세월호 조타 실수를 급편침. 그러니까 실수 결국은 보건성, 네. 조타 실수. 세월호 자체가 그 불법적인 증축으로 인해서 그 잘 넘어질 수 있는 배였다. 네. 그리고 나서 선원이 조타 실수를 했다. 네. 요 두 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오지 근데 감독님이 5차에 걸쳐서 추적한 결과는 그런지 아닌지 결론을 낸 그 AIS 데이터나 레이더 항적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고의다 아니다 판단하기 이전에 검찰은 이런 결론을 냈지만 그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낸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오히려 그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급변침을 한 구간에 누군가 손을 댔거나
예, 정보로 누락시켰거나. 하는 흔적이 보이고 네. 그리고 감독님의 이때까지 일관된 추정은 배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마지막에 크게 돌아서 배가 마지막 순간에 더군다나 가속을 해서 넘어진 것 같다. 그러니 고의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가 따져야 되는데 검찰은 그거 없이 사실은 구형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뭐 할 게 남았어요? 몰라요. 또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거의 이 데이터를 갖고는 거의 이제 데이터 답변할 분석은 저는 거의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하다 보니 그 앞에 내용에서 약간 조금 잘못 알았거나 네. 혹은 또 보다 정교해졌거나 네. 그런 과정을 쭉 거치셨잖아요, 감독님도.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예. 감독님이 만들어낸 궤적이나 시간이나 혹은 뭐 이러지 않았을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압축적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예. 영상이든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이든 다음 시간이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절대 풀 수 없겠군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퀴즈를 한 번 더 내게 똑같은 걸. 첫 번째는 스코틀랜드 선거 부정 영상. 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스노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죠. 후보에 올랐어요. 그런데 스노들의 폭로한 시스템 이름이 뭐냐?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뭘 하는 거냐? 세 번째가 스코틀랜드 다음에 또 유럽의 한 지역이 독립 투표를 하려고 한다. 어디냐? 네 번째가 2차 대전 당시에 Keep Calm and Carry On. 네. Keep 말고 Calm and Carry 다른- On. 네. 그거 말고 나머지 2개 슬로건이 있었다. 뭐냐? 네. 똑같은 걸 2번 연속으로 내면 재미없으니까 추가 하나 더 하죠. 기존 거는 좀 많이 답이 왔나요? 몇백 개가 왔어요. 아. 수백 개가. 네.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하고 어떤 사람은 2개 하고 막 다 하고 4번 부르시는 건가요? 뭐라면서 퀴즈를 하나 더 내죠. 스노든. 오늘 스노든 얘기 나왔으니까. 스노든 다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네. 개봉도 곧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고편 트레일러도 공개가 됐죠. 한 1분 남짓한 트레일러. 인터넷 찾아보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트레일러를 보면 어떤 여자가 어떤 대사를 읊습니다. 첫 장면이. 따박따박따박따박. 그 여자가 누구고? 무슨 내용을 말할까요? 5번째 퀴즈 혹은 26회 단독 퀴즈로 하죠, 이건. 응모하시는 분은 뽑아서 저희가 11월 10일 이전에 치맥할 때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 5명씩 골고루 고르죠. 응? 사실 사찰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어느 국가에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걸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남은 거죠, 질문은. 근데 문제는 바로 그건 거죠. 우리가 어떤 정권 하에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오늘 내내 했어요. 여러분도 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